그때 말씀드리기를 모든 것이 다 거품이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채권 시장에서 거품이 먼저 꺼졌고 비트코인 꺼졌고 네. 지금 주식시장에서 꺼지는 과정이죠. 그런데 주식시장 아직 끝은 아닌 것 같고요. 한번 반등을 할 겁니다. 많이 떨어져가지고. 예. 데드캣 바운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 분명히 그런 상승은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한 단계 더 떨어질 것 같고요. 더 이상 시대에 당하지 말자. 당신에게 찾아올 부의 대기회, 더 찬스. 안녕하세요.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책장을 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저희가 좋아하는 네. 김영익 교수님께서 네. 나오셨는데요. 네. 진짜 요즘 주식과 코인창 보면서 네. 진짜 심각하게 좀 힘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안 열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아예 그냥 닫아두는 분도 있고, 네네. 정말 아까 앞서 말한 대로 시대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거시 경제를 반드시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정말 뼈저리게 드는 이맘때인데요. 네. 우리 김영익 교수님께서 나와주셔서 저희가 궁금한 거 그리고 이 위기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알려주실 겁니다. 그쵸?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예. 그래서 뵌지 거의 1년 다 네. 돼가지고. 네, 벌써 그렇게 네. 됐어요. 저희는 근데 자주 봬요, 유튜브로. 네, 맞아. 저도 소장이 가끔 뵙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그레이트 리셋이란 책으로 얘기를 나눴을 때는 한참 뭐 유동성이 너무 풍부해서 이런 어려운 시기가 올까? 진짜 말씀대로 올까? 네. 약간 의아했었어요. 맞아, 그랬었어요. 우리가 오른다고 믿는 것들은 계속 오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네. 예측하신 대로 됐네요. 네. 그래서 좀 틀렸어야 되는데 나쁜 일은 틀리고 좋은 일만 맞춰야 되는데 특히 좀 나쁜 일이 근데 저 그동안 그 닥터 둠이라고 뭐 이 책에도 써져 있습니다만은 어쩌다가 최근에 나쁜 일만 좀 맞추고 있어요. 좋은 일을 맞춰야 되는데. 근데 머지않아 좋은 기회가 올 겁니다. 네. 최근이 아니라 이게 한 20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맞추셨잖아요. 9.11 직전 주가 폭락과 그 후의 반등, 2004년 주가 하락 및 2005년도 주가 상승, 2022년 4월 주가 하락까지 다 맞추셨다고 다 써있네요. 네. 그거는 책이 출판사에서 아니 근데 저희 네. 작년에 진짜 한 이맘때 7월에 했으니까 거의 뭐 딱 1년 정도 됐는데 네. 그때 말씀하신 것 중에 기억나는 게 네. 코스피 2750 갈 겁니다. 그때 막 3,400 넘어갈 때였거든요. 3,300이 좀 넘었었죠. 네, 그러니까 다들 아무도 안 믿었을 거예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한 귀로 흘렸지요. 교수님 말씀을 아예 설마요 그게 그렇게 빨리 떨어질까 했는데 맞아요. 오늘 아침에 봤더니 2,400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더 떨어졌어 말씀하신 것보다. 소름이 다 그리고 저는 세상이 금리를 이렇게 빨리 올릴 수 있다라는 것도 상상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고 올리는 일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거고 파장이 큰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빨리 이렇게 저금리가 그렇게 빨리 확 오를 수가 있겠어? 라고 생각했거든요. 불과 1년 만에. 그만큼 물가가 불안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좀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요. 그게 실업률하고 물가 상승률이거든요. 실업률이 낮으면 좋고 물가 상승률은 높으면 높을수록 특히 우리 서민들한테 고통을 주니까요. 그러니까요. 물가 오르니까 뭐 요새 바이든 대통령도 나와서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무슨 창문이 흔들린다 뭐 이런 얘기까지 그래서 진짜 좀 너무 불안하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하니까 밀도 못 먹을 것 같고 쌀도 오를 것 같고 그러니까 예전에 사실 너무 힘들다고 해서 밥은 굶은 적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제는 정말 쌀과 빵이 부족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들 정도로 좀 무섭더라고요. 제가 오늘 점심으로 이제 롯데리아 햄버거 세트를 먹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세트가 햄버거, 감자튀김, 콜라잖아요. 감자튀김 메뉴가 없어요. 한시적으로 공급이 안 돼서 감자튀김을 한동안 공급을 못 한다고. 그러니까요. 직접적인 타격이 오고 있어요. 진짜 밥도 못 먹는 거 아니에요, 교수님? 아니 뭐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저도 점심 설렁탕 집에 들어갔더니 앞에가 만자는 붙여 있는데 그 D 숫자를 저 사인펜으로 고쳐놨더라고요. 그 상판을 메뉴판을 전부 고쳐야 되는데 우선은 그
천 단위만 좀 바꿔놨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분들은 김영익 교수님을 닥터 둠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지만 재밌는 건 이 책의 제목은 더 찬스라는 겁니다. 네. 이런 위기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그 다음 세상을 준비하고 이 위기도 어떻게 보낼지에 따라 우리 삶이 되게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죠.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극복해 가냐에 따라 가지고 뭐 개인, 기업, 국가마저 달라질 수가 있고요. 또 위기를 미리서 예측하고 대응해 하셨으면은 뭐 더 좋은 기회죠. 사실 작년에 뵀을 때만 해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그때 제가 얻은 이야기를 하니까 욕을 많이 얻어먹었어요. 특히 그때 제목을 두 분께서 뭐 평생 보지 못한 위기가 온다. 아니, 책에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제가 어그로가 아니라 책에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욕을 많이 얻어먹었죠. 아니 근데 이제는 그렇게 말해도 되죠. 지금 그쵸? 그런 위기가 진짜로 왔어요. 그리고 그런데 지금 더 무서운 거는 2023년에 이보다 더한 위기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8년, 20년 전 세계가 경제 위기 겪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감한 통화정책, 재정정책으로 사실 정말 빨리 극복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각 경제 주체 부채가 다 증가해 버렸고요. 특히 자산가의 거품이 발생했거든요. 저는 그동안 그때 말씀드리기를 모든 것이 다 거품이다. 꺼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채권 시장에서 거품이 먼저 꺼졌고 비트코인 꺼졌고 지금 주식시장에서 꺼지는 과정이죠. 그런데 주식시장 아직 끝은 아닌 것 같고요. 한번 반등을 할 겁니다. 많이 떨어져가지고. 데드캣 바운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런 상승은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한 단계 더 떨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소장님 앞에서 뭐 부동산 이야기서는 전혀 안 되는 부동산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경제의 또 일부니까요.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 집값이 한 번 더 하락하고 집값이 많이 하락했다. 특히 미국 집값이 많이 하락했다. 이런 언론 보도들이 많이 나올 때 그때부터 우리가 주식 사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을 그때 사야 된다. 더 찬스. 찬스. 그 시점이 누구도 모르는데요. 저는 내년 상반기 무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쾌하네요. 네, 저희가 이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 또 독후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발표하고 말씀 계속 듣는 걸로 하죠. 빨리 듣죠. 저부터 가겠습니다. 오늘은. 요즘 주식창을 열기가 무섭다. 암호 앞에는 더 무섭다. 코로나 위기가 다시 떠오를 정도로 하루가 멀다 하고 자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서 무섭기 그지없는 요즘이다. 아마 정말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 상황에 정말 적절한 조언을 해주실 분을 모셨다. 작년부터 이런 상황을 예측하고 현금 준비하라고 외치신 분. 한국의 닥터둠 김영익 교수님을 모셨다. 교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 조언을 듣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이제 와서 보니 한 가지 너무 후회되는 것이 있다. 작년 7월에 모셨을 때 코스피 적정 주가는 2750 정도라고 떨어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현금 준비해 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좀 귀담아 들을 걸. 이번엔 잘 듣겠습니다, 선생님. 살려주세요. 라고 써왔습니다. 살려주세요? 네, 살려주세요. SOS. 여기 살아났어요. 이런 느낌입니다. 네. 저도 읽어보겠습니다. 2020년 들어 정말 큰 격변을 겪은 것 같다. 코로나 경제 위기부터 V자 상승, 코로나가 진정되는 상황에서 높아진 물가를 잡으려는 금리 인상, 자이언트 스텝과 러시아 전쟁 등등 우리의 생활은 실제로 회사도 학교도 가지 않고 한 치 앞도 모를 세상에 대한 불안감에 떨기도 했고 역사상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고 오르는 경제지수의 파고도 목격했다. 어떤 이들은 거시경제는 크게 상관이 없다. 현재도 앞으로도 돈을 벌 기업이라면 그냥 투자하면 된다. 거시경제에 너무 호들갑을 떨지 말라고 충고한다. 하지만 생활인으로서 경제활동을 하는 하나의 주체로서도 세상의 흐름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 무척 중요한 일인 것 같다.
거시경제의 흐름이 보이면 위험을 대비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예측된 상황 안에서 대응을 할 마음가짐도 생긴다. 그래서 김영익 교수님의 존재는 참 소중하다고 생각이 된다. 시대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책을 읽어야 할 것 같다. 영원한 우상향일 것 같은 미국의 앞으로의 전망, 우리가 사는 집값에 대한 생각,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현재의 위기를 두려움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기회를 보아야 하는지,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어떤 투자를 해야 하고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배울 수 있다. 살아온 대부분의 삶을 경제계에서 일하고 공부하며 지내온 학자이자 투자자인 김영익 저자님의 정확한 설명으로 경제 공부를 짜임새 있게 할 수도 있기도 하다. 하나하나의 종목이 언제 얼마나 오르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며 이렇게 짧은 시간 이렇게 많은 돈을 푼 것에 대해 일어날 일들에 대해 김영익 교수님은 한결같이 경고해왔다. 여러 정치, 경제, 사회적인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의 큰 방향은 거스를 수 없는 숙명이다. 이에 대한 로드맵을 미리 읽어보자 라고 써봤습니다. 야, 오늘은 길고 좋네요. 멋지다. 네. 두 분이 책 내용을 정확히 네, 저는 살려주세요라는 외침이었고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은데. 네. 화장님은 화장님 마지막으로. 네. 우리 김영익 교수님 말씀은 무조건 들어야겠구나 생각이 들었었고, 저는 솔직히 지난 한 3년, 2년 정도 시장이 좀 숨이 막혔어요. 다 올랐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너무 숨이 막혀가지고, 예. 그냥 이게 좀 쉬어갔으면 개인적으로 되게 바랬었거든요. 주식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제 2000년도, 2021년도까지 그랬었지만, 부동산도 너무 안 쉬고 계속 올랐고, 주식은 2020년도부터 한 1년 동안 또 거의 쉬지 않고 올랐고, 주식이 좀 살짝 좀 보합될 때 또 코인이 또 확 올랐거든요. 그래서 뭐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그래서 좀 뭔가 주식도 들어가고 싶고 코인도 들어가고 싶고 부동산도 한번 더 좀 바꿔 타고 싶은데 숨이 막혀서 한번 좀 기회가 왔으면 했던 솔직히 그런 바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책 제목과 똑같은 거잖아요. 뭔가 이제 기회가 왔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농담처럼 우리 삼성전자가 9만 원 찍고 내려왔을 때 5만 원까지 내려오면 사겠다. 라고 했는데 오늘 5만 원대까지 내려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저희가 조금 숨을 쉴 수 있는 기회가 되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금까지 좀 이렇게 좀 한없이 우러러봤던 코인이나 뭐 NFT나 주식 시장에서도 좀 골라 살 수 있는 것들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곳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네. 정확하게 소장님이 현상을 지적하셨습니다. 모든 걸 이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죠. 그 삼성전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삼성전자가 9만 원 넘었을 때 그 10만 전자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제 집사람도 주식을 2020년에 처음으로 시작했어요. 어디 가나 주식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9만 원대 삼성전자를 사더라고요. 왜 안 여쭤보시고 저 10만 전자 이야기가 나오고 집에서는 제가 신뢰를 못 받습니다. 제가 애널리스트 하다 보니까요. 뭐 새벽에 나가고 밤늦게 들어가고 그 애널리스트라는 직업이 또 주말에도 나가서 일해야 하는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얼굴 보고 이야기할 시간이 별로 없고요. 그래서 집사람한테는 완전히 신뢰를 못 받고 살고 있는데 그래서 9만 원에 삽니다. 그래서 그거 7만 5천 원까지 떨어져. 그래서 사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도 계속 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7만 5천 원 되니까 이제 사줘도 되냐? 그 6만 5천 원까지 떨어진다고 그랬죠. 근데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5만 9천 얼마까지 떨어진 거예요. 6만 전자 돼버렸어요. 정말 이제 싼 가격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떨어질 수는 있는데요. 그렇겠죠. 뭐 조금씩 계속 사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싼 가격이다. 매수하기 괜찮다. 근데 제가 삼성전자를 9만 원대 제가 3당 애널리스트 아니면서 팔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요. 삼성전자는 대표적인 주가지수 같이 가거든요. 근데 주가지수가 떨어질 것이다. 제가 주가지수가 떨어질 거라고 보는 거는 주가지수가 똑같이 움직이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라고 있거든요. 통계청에서 매월 발표된 누구나 볼 수 있거든요. 그게 작년 6월을 정점으로 계속 하락했어요. 앞으로 경기가 나빠진다는 거죠. 경기가 나빠지면 주가 떨어지고 삼성전자 주가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시대의 흐름을 좀 거시경제 흐름을 알자. 네. 사실 가끔 투자자들 만나보고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 채널 개설을 했었습니다. 네. 채널이 뭐예요? 채널이? 김영희 경제스쿨인데요. 그런데 그 관리하는 회사에서 또 그렇게 뭐 고객들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된다고 그분들 10명하고 제 구독자 10명하고 점심을 같이 한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보니까 정말 종목 공부는 열심히 하더라고요. 정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우리나라 삼성전자 좋은 주식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많이 손해봤다는 거죠. 그런 주식 가지고 있으면 장기적으로 오르거든요. 그런데 좀 비중을 늘리고 줄이고 하셔야 되는데 거시경제의 흐름을 참고 안 하신 거죠. 그리고 특히 젊은 분들은 최근에 미국 주가 10년간 오르기만 했거든요. 맞아요. 오르기만 하니까 무조건 그런 주식 앞으로 더 오를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 우리 주가보다도 미국 주식에 대해서는 저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미국 주식은 제발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제가 평가해 보니까 미국 주가가 2020년에 IT 거품 발생해가지고 그 붕괴됐고 10년 동안 정체됐었는데요. 지금 뭐 명목 GDP 대비 시가총액, 미국 가계 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 이런 걸 고려하면은 그때보다 훨씬 더 심각하거든요. 버블이 훨씬 심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버블이 심각하고요. IT 버블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 지수가 고점에서 34%, S&P 500이 24%나 떨어졌는데요. 근데 이게 좀 반등을 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내년 상반기에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일시적으로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으나 더 떨어질 수 있다. 추세적으로. 최소한 지금 수준에서도 10% 이상은 떨어질 것 같습니다. 도대체 내년 상반기에는 무슨 일이 있길래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내년 상반기가 되게 안 좋을 거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경기 침체거든요. 그동안 전 세계가 작년 하반기부터 인플레이션을 우려했었는데요. 지금 거의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입니다. 특히 미국 경제. 미국 1사분기 물가 상승률 8% 넘었죠. 근데 1사분기 마이너스 1.4% 성장했어요. 2분기도 뭐 조만간 발표되는데 0% 안팎입니다. 마이너스 나올 수도 있어요. 물가 상승률은 높고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이니까 딱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그런데 지금 경제는 안 좋은데 물가가 높으니까 미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에 자이언트 뭐 스텝이라고 0.75% 올렸고요. 뭐 7월 다음 주에 또 올린다고. 그만큼. 근데 경제는 나쁜데 그렇게 금리를 올려버리니까 자산 가격이 더 떨어지고 소비 투자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미국 경제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70%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그 미국 경제 침체에 빠진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특히 저희 교수님들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미국 경제 마이너스 성장합니다. 그랬더니 전부 야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작년에는 너무 호황이라서요. 그렇죠. 아무도 안 믿었을 것 같아요. 근데 벌써 마이너스 성장했고요. 내년에는 마이너스 폭이 좀 커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만나본 10분께서 뭐 애플도 저는 가지고 있고 뭐 MS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애플은 우리가 계속 사고 계속 쓰잖아요. 그런데 미국 경제가 안 좋아도 애플은 그래도 살아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살아남아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더 잘 되죠. 그런데 문제는 거품이 발생해가지고 그것들도 거품이 붕괴된다는 겁니다. 저는 뭐 언론 일면 머릿 기사가 뭐가 나왔는지 그걸 자주 보는데요. 제가 가장 자주 보는 신문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라는 그런 일간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두 번에 걸쳐가지고 애플을 일면 머릿 기사로 씁니다. 그게 보니까 애플 하나가 우리나라 전체 GDP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주식시장 시가총액보다 더 높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그 기사 두 번 보고 야 미국에 대해서는 더 강력하게 경고를 해야 되겠구나. 어떤 특정 기업 하나가 그렇게 클 수가 없는데 그렇게 크고 일면 머릿 기사로 그런 게 나왔다는 거는 정말 많은 기업들이
많은 투자자들 그 주식을 샀다는 것이죠. 그렇죠. 큰일 났네. 저 애플 주식 아들한테 많이 사줬는데. 근데 이번에 그래도 저는 보면서 이렇게 주식장 이제 저는 다 뺐는데 네. 이제 자녀한테 준 거는 제가 이제 샀다 팔았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예. 증여해 놨으니까 그냥 보고만 있는데요. 그나마 애플이 좀 방어를 좀 하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나마. 예. 그래서 그러면 방금 로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미국 1등 주라서 이게 방어도 잘 되는 건가 싶어서 애플을 더 살까? 이런 생각도 좀 사실 했거든요. 근데 그게 좀 좋은 방향이 아닐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2000년 미국에서 IT 거품이 붕괴되면서요. 네. 지금 세계 주식시장 시가총액 20년 동안 상위 10위에 남아있는 유일한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거든요. 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가 2000년 IT 거품이 정점 치고요. 그 정점을 넘어서는데 10년이 걸렸어요. 다시 넘어가는데요. 예, 다시 그 고점을 넘어서는데 네. 지금 뭐 애플은 제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회사들이 그러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번에 한번 버블 꺼지면서 예. 과거의 그 전고점 넘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예. 그렇게 보고 계시네요. 미국 주가 S&P 500 네. 그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가진 종목은 팔고 좀 더 빠질 때 나중에 사면 좋을까요, 그럼? 이게 근데 진짜 너무나 궁금할 것 같아요. 또 F로 갖고 있어서 지금 너무 막 다들 파란불이고 마이너스 50% 찍혀 있고 막 이런데 네. 저는 지금 우리가 웃는 게 참 죄송할 정도로. 그 3분기에 전 세계 주가 반등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가도 반등하리라고 보고 있는데 뭐 그 이유는 지금 물가 때문에 굉장히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물가 상승 미국이나 우리나라 구해 보면은 6월이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 고점이 나오거든요. 네. 7월부터는 상승률이 좀 둔화됩니다. 예, 그게 이제 8월 초에 우리 7월 물가가 발표되고 미국은 8월 중순에 발표됩니다. 7월보다는 7월 물가가 낮아졌다. 그러면서 물가 상승률이 피크아웃 했다. 뭐 이런 진단들이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예, 사실 최근에 그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거는 미국 소비자 물가가 1월에 3월에 8.5%였죠. 네. 그다음에 4월에 8.3, 그다음에 5월 물가가 8.3, 8.2 정도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상했거든요. 그래서 3월 8.5로 피크아웃 했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졌는데 뭐 느닷없이 5월 물가가 8.6%가 나와버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연준은 금리 더 빨리 인상해버리고 투자자들도 앞으로 더 빨리 올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주가가 급락했던 것이죠. 예. 그런데 그런 피크아웃이 저는 6월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7, 8, 9월 가면서 물가 상승률은 정점을 지났다. 네. 네, 그러면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반등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남은 문제가 아까 우리 김 선생님 질문하셨으면 경기 침체라는 겁니다. 네. 실물 경기 침체라는 겁니다. 네. 거기서 이제 주시장에 충격이 한 번 더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 아까 소장이 팔아야 되냐? 네. 예, 저는 3분기 오르면 비중 줄여야 된다. 알겠습니다. 근데 살짝 반등할 때 비중을 좀 줄이자. 네, 오케이. 네, 좋습니다. 그때 조금 탈출해놓고 있다가 한 번 더 기회를 모색해보자라는 말씀이시잖아요.